자, 1부 영상을 보셨고요. 2부 영상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10월 7일 수요일 1시 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2부 영상물을 보실 그 날짜는 2014년도 4월 18일입니다. 사고 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1부 영상물은 진도군 체육관하고 팽목항의 어떤 야외 움직임을 보셨다 그러면 2부 영상물은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도 팽목항 대합실입니다. 여객선. 그 당시에는 그 여객선 대합실이 상황실로 쓰여졌는데 3일째 되는 4월 18일 날 저녁에 그 대합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뭐 2인칭 소설이라 그럴까요? 한편의 드라마였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정말 드라마 같은 사실이 영상물에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요. 제 기억에는 아마 핸드폰이 아마 한 4대 정도가 아마 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카메라는 없었고요. 주위에서 보실 점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집중하다 보면 어떠한 보고가 올라갔으며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는지에 대한 것을 놓쳐버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메모지를 가지시고 우리 4.16 가족 피해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당시에 우리 가족이 한 3분 정도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모를 잘 하셨다가 자료실에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녹화 좀 해주세요. 네, 먼저 근본 사고에 대한 관할 서해 지방 광역 수색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장으로서 삼가 먼저 가신 고인의 명부에 조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생중계 화면 설치 부분은 어제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곳 진도 실내 체육관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상황소 현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구조 상황 생중계 화면 설치를 분명히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유족분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앞뒤가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생중계 화면 설치 번호를 사실상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저쪽에 있는 진도에 체육관에서 설치 번호를 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번호를 어긴다면 조만간에 설치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 보니까 리모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똑같이 저쪽에 있는 체육관과 동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권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치되지만 안 나옵니다. 이렇듯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게 정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전에 있는 상황소에서 뒤로 돌아가면서 화장실 쪽에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명탄이 아직까지 터뜨리지 않는다 해서 제가 많이 충도 받았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이행제 카메라를 통해서
조명탄이 환하게 터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생중계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육아로 확인 안 됩니다. 갑옷에 물차가 안 보입니다. 현장 그 화면 아닙니다. 생중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중계 상황을 화면 설치해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이 정부의 참담한 모습을 여러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구조 계획도 알려주세요. 아, 예, 갑니다. 예, 잠깐. 네, 이제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자 저희가 이제 바라고자 하는 것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부모를 주축으로 한 합동 구조단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제가 듣기로 그랬습니다. 잠수정들이 500명씩이나 있으면서도 고작 그곳에는 잠수할 수 있는 인원이 2명도 아닌 3명도 아닌 1명도 아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TV에서는 여러분 잠깐 나와 있는 그 자료 화면을 찍어서 그거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유가족분들께서 모두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학부모 주축 합동 구조단을 결성을 해서 어떻게 구조가 되고 있는지 잠수 인원이 500명씩이나 되면서 왜 10분 적게는 30분에 2명씩이라도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투입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합동 학부모와 합동 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경찰에서는 그런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요? 잠시만요. 아울러서 말씀 중간에 좀 죄송합니다.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조금 전에 무려 잠수할 수 있는 선박들 인원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 실제로 잠수 능력을 가진 사람은 2~3명이라는 말씀은 아주 너무 과소평가한 표현입니다. 저희들 우리 해양경찰은 잠수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특수 군함대뿐만 아니고 해군에서 SSU 또 UDT 훈련을 받은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 그런 들어가요. 양적인 인력들을 특제로 채용해서 아주 그 바다에서의 말하는 게 들려야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조난 사고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500명 가운데서 2~3명밖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렇기 조금. 때문에 겁니다. 대표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도 지금 주고 있는데 저쪽에 가니까들. 예. 여러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구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이 이것도 거짓이라는 게 여기에서 밝혀졌습니다. 왜 이게 거짓인고 하니 여기에 계시는 지금 유가족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파도가 높아서 못 들어간다. 저 말씀 잘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잠수정들. 저도 특공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도 대한민국에서 난으로 하는 훈련을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까? 자, 보세요. 장비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벌써 수색 다 들어갔다 얘기하고 뭐가 없어서 못해서 못 들어간다. 하루, 이틀, 오늘까지 3일, 내일이면 4일. 우리 유가족분들 가슴은 애타고 타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총장님이 힘드신 건 알아요. 정부에서 물론 다 막고 있겠죠. 우리 이 잠수정 이 얘기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이건 거짓입니다.
우리 카메라 앞에가 더 부모 지금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올릴 거 빨리 앞으로 올려. 갔더니 그곳에 그리고 또 하나 배만 이동했다가 다시 타고 또 이동했다가 다시 타고 이런 것만 되풀이해 가면서 고작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위에서 지시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작으면서 육성을 해. 마이크로. 잠깐 나 자, 나가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요 또 마이크로. 바깥에도 보호자도 있는데요. 잠깐만. 스위치가 잡힌 스위치. 그다음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조용히 설치해 주세요. 마이크 방송 중입니다. 조용히 설치해 주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유가족분들께서 또 말씀하신 게 공기 주입을 중단 없이 계속 하라고 하는데 왜 공기 주입을 중단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 됐어요. 해보세요. 지금 입장을 네.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예, 나와.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 잠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잠수정 얘기는 제가 오늘 잠시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4시간, 5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말씀은 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 백주 대하에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레이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 10마일, 20마일 정도의 움직이는 우리 선박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혹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현장에 가셔서 레이더 사이트에서 과연 그분들이 4시간, 5시간 동안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도 VTS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진도 VTS에서 거리가 측정 거리를 살펴보는데 아니면은 그 진도 VTS 말고도 그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꼰대 대표님께서 하문하신 공기 중단 없이 왜 공기를 주입 없이 계속 중단 없이 계속 하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시죠. 저도 뭐 잠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공기를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한 상태에서 어떤 다이버들 특히 잠수부들이 투입하게 되면 상당한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체에 산소 공급을 하면서 잠수 작업을 양이동기가 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예,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 이것도 거짓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총장님을 제가 공격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모두 거짓이고 지금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냐면은 자, 민간인 잠수 다이버가 550명이라고 언론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전에는 안 들어갔고 오후에 5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아니 오전 오후 합해갖고 50. 오전 오후 합해서 5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근데 잠수 들어간 민간 잠수 다이버가 4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550명 중에 단 4명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550명, 이 550명이 다 잠수인으로 투입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작 4명만 투입됐습니다. 4명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속이 빨라서 옆으로 이렇게 휜다? 아이고, 그런 얼토당찬만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거꾸로도 떨어집니다. 이거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나라가 뭐 이거밖에 안 됩니까?
끈을 묶어서라도 거꾸로 기어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목숨이.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UDT든 USS든 이 사람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걸 못 들어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분노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보세요. 처음부터 안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자, 이제 사실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네.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하시니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들이 어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입장으로서 조금은 특히 민망하다는 말씀을 여기 올립니다. 민간인 잠수가 550명이었다. 오전 오후에 50명을 우리가 투입했다. 잠수 다되는 4명에 불과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명단 들어간 명단을 좀 줄 수 있어요? 다 들었잖아요. 명단을 줄 수 있어요? 명단뿐만 아니고 오늘 들어간 명단. 아니 잠깐만요. 오늘 들어가는 숫자는 아시잖아요. 아니 저도 현장에서 예. 그리고 꺼내 주세요. 예.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서 이제 중간 제가 말씀 끊기면 좀 끊기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래요. 별도로 일단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민간인 잠수가 550, 또 오전 오후에 50명 중 잠수 다이버가 4명이었다. 이게 오늘 하루에 계획 갖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표님? 오늘 하루? 오늘 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플러스 오후에 50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19시부터 오늘 21시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은 96명이 우리 해양경찰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2시간 동안 말입니다. 아니 이제 그건 해양 경찰 쪽이고요. 예. 저희가 지금 나온 사람은 민간 다이버라는 게 뭐냐면 공수부대에 제대한 사람이나 특전사 동호회나 SSU 동호회나 해병대 전우회나 그런 데에서 지금 민간 다이버가 가능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지금 특전 동지에도 지금 한 140명 정도 왔거든요. 근데 오전 오후 해가지고 저희 특전 동지에서 지금 잠수 가능한 사람이 한 50명이 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에 들어간 사람 오전에는 배만 탔다가 그 경찰이 해양 저지대 그 저지는 선만 거기서만 보고 배만 보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2시에 나갈라 했는데 그 뭐냐 시신 들어온다고 좀 늦어져가지고 한 4시쯤 나갔어요. 그분이 30명이나 나갔는데 거기서 4명만 물에 들어갔다가 지금 복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19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다소 한정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제가 17일이었습니다, 음력으로. 그리고 어제가 18일로 제가 59일로 기억합니다만은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맹골수다라는 데는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물 흐름 얘기 첫 번째는 수없이 들었어요. 예, 끊지 말아주십시오. 끊지 마시고 지금 공개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일단 추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남 울tur물이라면 윤희준 장군이 전승에서 이겼던 해남 울tur물이라면 두 번째가 맹골수도라고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석으로 보면은 유속이 북서쪽으로 4.6m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느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중요한 인명을 다루는 경찰님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550명이 민간인 이제 잠수부가 정확히 몇 명 정도 들어갔냐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그 숫자를. 예, 민간인이 오늘 총 550명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제가 솔직한 얘기로 통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죠. 왜냐면은 어제 저하고 같이 계신 분들, 날씨한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실체적인 이런 전부 그 데이터를 제가 사실은 나중에 통치를 못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550명이나 잠수를 했냐고는 그거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뭐 지금 통계가 뭐예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중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유속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정부를 투입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오늘 저녁 19시부터 22시 2시간을 티타임으로 잡고 그 전에 오후에 사전에 이 선박에 진입하기 위한 교도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을 우리 해군과 해양경찰이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간 잠수부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대단한 생명을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 지휘부에서 판단해서 그 시간대에 민간 잠수부 투입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50명이라는 게 거짓말이죠. 네. 민간 잠수 550명 거짓말이잖아요. 죄송한데요. 아니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 이것만 하고 저 빠질게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다들 똑같고 지금 아까 6시 반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3시간 됐어요. 그거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전화해 보세요. 지금 그걸 현장 상황을 지금 알아야지. 이건 나중에 물어보자고요. 현장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중이니까. 얘기하셨나요? 혹시 저 처음부터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얘기했는데 현장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상황 나오면 아 여기서도 모르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전화를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왼쪽에 콘센트. 네, 안 돼. 저기 아까 질문하신 분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끝나고 아까 왜 뭐가 중요한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생방송 정인들이 하도 잠깐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총장님 지금 거짓말 한다는 걸 좀 밝히게서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를. 여기에 다시 한번 거짓말이 여러분 발표해야 되는지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거짓말이 다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다이버 들어간 그 숫자며 그리고 맞죠? 그리고 정부에서 막았다는 그 추측이지만은 여기 전문가분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저도 이런 훈련을 받아봤고 그렇지만 저는 해양훈련을 많이 받지 않아서 여기 전문가분이 여기 계시니까 전 특전대 출신도 있으시니까 한번 얼마나 이 조류가 세서 무슨 이순신 장군 개풀 죽은 사람 얘기는 왜 꺼내서 뭐 다 필요 없고요. 그거 인터넷 방송 나갈 수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앞에요. TV. 저기 실시간 TV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얘기 안 된다. 예. 아니 그거는 지금 나중에 나중에 잠깐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공로하고 있는 부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알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가슴이 아프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지금 냉정을 찾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같은 거 다 알아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거짓을 하나하나 얘기해서 모든 분들이 알게 해서 분노를 알게끔 하려는 거니까 제발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마이크 좀 받아주시겠어요? 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얼마나 조류가 세서 뭐 했는지 왜 못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요 방송에서 나왔던 민간인들 550명 숫자가 어디서 측정을 해가지고 550명이 된지를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다른 동지에 빼놓고 저희 이제 특전 동지에만 하면 지금 한 140명 정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잠수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명 가까이 돼요. 저희도. 근데 저도 오늘 아침에 왔는데 배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만 있었어요. 내내 대기만 있었어요. 뭐 몇 번이고 투입을 시켜달라 하지만은
배를 갖다가 대주지도 안 했고, 그러면 우리 지회에서 가지고 온 배를 타고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해경에서는 그 배로 그 신고가 안 된 배를 타고 나가면 회수를 시킨다 그랬고, 배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못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냐 그 지금 유속이 분명히 빠르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충분히 진짜 잠수 이제 막 배운 초보 잠수자가 아니면 그 유도로프를 잡고 선체까지는 분명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조차도 안 했고, 오전에는 가시고 오셨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예 그 배 앞에 진입까지도 못 오고 해양경찰이 이렇게 라인 쳐놓은 거기만 보고 삥 돌고 왔다 이거예요. 그 오후에도 나가신 분도 지금 아직 그 들어오신 분이 이야기를 안 들어봤지만은 4분밖에 물속에 못 들어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4분이 들어가시는데 나머지 분은 못 들어가서 그게 안 보내준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그걸 막았는지 그건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잘 모르니까 도움을 청할게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속이 빨라서 못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조하시는 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예요. 물론. 근데 아까 총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잠수 다이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잠수 다이버들이 밥 먹고 하는 게 솔직히 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슨 줄이요? 유도로프 줄이 있어요. 유도로프 줄을 설치를 해서 몸에 묶어서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유도로프를 들면 2인 1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선체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무조건 보거든요. 선체하고 유도로프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저는 들어간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간단히 저희 특전 동대에만 50명이 왔으면 나갔을 때 50명을 다 태우고 가서 예를 들어서 1분, 2분 작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분, 2분 작업하면 다시 5명을 또 교대 방법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A시당초 여기서 타고 나갔을 때 5명밖에 타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민간 다이버가 많이 와 있는데 활용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루 잔다 그래도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끝나고 보호물품이라고 온 게 교보부장에 밥 먹으라는 거 그거 빼놓고도 그것도 저희 동지회 자체에서 무료 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거지, 난로나 뭐 지금 그런 게 지원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TV를 시청하고 보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정부가 약속한 그겁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하시네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유가족들이 이렇게 애타고 있는 이 마음을 제발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부가 해주는 게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들 나라에서 해줬다는 얘기,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답변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진짜 줄 하나 잡고 살까 이 답변이잖아요. 이 답변. 여러분,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마음을,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TV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모두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 가슴 아픈 게 모두가 다 삭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언론은 국민들 귀를 막고 있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쏙쏙들이 해서 정부가 이만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만큼 하니까 안심해라,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저 배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밖에 안 나오잖아요. 죽어가는 사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도 선실에서 꺼낸 게 아니라 뜨는 거. 이게 뜨는 것만. 네, 저기 공개적인 자석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개적인 사실 여러분들 이걸 좀 정말
저는 한번 사고에 대한 해당 보상 책임자로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사고는 세계인이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인 관심, 우리나라의 세 번째 사고 아닙니까?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과 충격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저희 경찰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이 못지않게 저도 많이 괴로워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 있다면은 성숙한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저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간 잠수기들이 해상에 투입되지 못한 것은 기상 환경이 아니었고 작업 환경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오늘 현장에서는 육상뿐만이 아니고 바다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우리는 실종자나 그 위에 여러 인명에 대한 부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수시로 헬기가 우리 함정에 이착륙을 시도했었습니다. 둘째, 컴프레스의 충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애로로 작용된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민간인 잠수기로부터 수시 접근을 당한 위험한 상태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제된 선박에 대한 차단을 실시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민간인 잠수기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잠수기들이 투입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답변해 주신 저 우리 군복 입은 분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특전사 나와가지고.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성함까지 뭐. 아니 성함 말씀해주세요. 많으신 분 성함 밝혀주시죠. 이성호입니다. 이성호 씨입니까? 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수지구에서. 예. 제가 네? 어떤 여수? 단체가 어디시라고요? 여수.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잠시만요. 아니 이게 예. 왜 서해지방청 외사계장입니다. 너무 알려고 해요. 필요 없어요. 왜 니네들이 답변을 왜 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왜 제가 잠깐 저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저는 이유가 총장님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이 군복 비싸게 옷을 입은 저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말을 드릴게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통계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저희가 다시 어떤 말을 냈냐? 전체에 우리가 못 들어가면 나머지 인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으면 유품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는 배를 이용하고 유품이라도 건진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유품이라도 건져가지고 가족들한테 돌려준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것까지도 활용을 안 했다 이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수리 동무에 제가 우리 해양경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 전후에 못지않게 잠수 운영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해군 유리티 SS 투입을 한 그런 사람들 현역과 우리가 해상에서 어떤 훈련도 같이 할 뿐만 아니고 시합을 해도 우리가 결코 해양경찰 우리 특공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게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에 대한 모독이야? 저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질문 답만 하시고 그냥 간단히 하시죠.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장에서 지금 정부가 제가 잘못했다고 도저히 왜 거기서는 듣고냐고 어떻게 안 돼서 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치인이나 뭐 다 SNS나 뭐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해도 결국 돌아오는 답은 현지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틀 전부터 이제 그 사고가 나자마자부터 계속 SNS나 여러 곳에 그 선내로 진입, 그걸 어디다 올려도 뭐 방송국 기자도 결국은 토가만 하다가 황목한 가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차를 몰고 그냥 미친듯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상태에서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최적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저는 화성에서 온 김기호입니다. 가족분은 어떠신 거죠? 가족은 제 주변 지인들의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지금 배 안에서 실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 다 저의 아주 절친한 분들의 지인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화성에 있기 때문에 수원, 화성, 안산은 전부 다 지척이라서.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해경 일반 지휘본부랑 그 다음에 소방지휘본부랑 민간 재난구조 대책본부랑 다 들려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종합해서 들은 바로는 원래 배가 36m 지점 깊은 수심 36m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44m 지점으로 조류에 약간 휩쓸려 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이버들이 지금 오늘 최저 수심 찍고 온 거는 44m라고 합니다. 저는 다이버 경력도 한 10년, 15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래부터 바다에서 어부 생활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배도 몰고 밭도 내려가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생명줄을 어떻게 연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수심이 36m에서 44m로 8m 정도 이동했던 깊은 수심이 이동했다는 거고요. 수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가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2m 나와 있던 게 지금 한 6m 정도 수심 아래로 내려가 있겠죠. 그러면 에어포켓은 아직 현재나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금 이틀이 48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혹여라도 에어포켓 안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생존자가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만약 나라면 도저히 이건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첫날 사고 나자마자 왔는데 내려갔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온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누가 들어주세요. 자, 제가 드릴게요. 네, 현재 수심층이 원래는 최초에 선수가 약간 한 2m 정도 돌출돼 있고 수면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방송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여기에서 생명줄이 한 가닥 내려가 있는 있고 해군 함정은 먼 거리에 있고 이런데 이 생명줄 한 가닥 또는 혹여 어디에 안 보이는 생명줄 한 두 가닥으로 잠수부들이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10cm, 20cm일 때는 눈 감고 잠수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줄을 타고는 한 팀이나 두 팀밖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 다이버들이나 이 도면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요. 저 사실은 지본부 가가지고 흘려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다른 소방재난본부 어디로 가도 선박 도면이 없습니다. 선박 구조 도면이 없기 때문에 민간 잠수부가 선내로 물속으로 들어가도 어디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선내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것인가. 자, 지금 이 배의 길이가 124m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선수가 이렇게 떠 있었죠. 그럼 이 선수에 지금 현재 생명줄 하나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에서 150m짜리 라인을 묶어가지고 배를 이동해서 배를 이 선미 뒷부분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선미 뒷부분은 지금 갯벌하고 선미가 뒤가 이렇게 맞물려 있죠. 예각으로 돼 있으니까 이 줄을 지금 오늘 밤에라도 기회가 떨어지면 제가 지금 내려오면서 이 진도에서 어구를 판매하는 판매상에 전화를 해서 대기해 줄 것을 부탁하고 왔어요.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필요한 걸 다 살 테니까 지금 밭이 있냐, 밧줄이 있냐, 굵기별로 다 있느냐, 부표가 있느냐 확보하고 왔고 제가 전화하면 나와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자 뒷부분에서요. 아까 그 종이 어디 있죠? 네. 자 150m를 선수에서부터 선미로 흘려보내서 보트가 한 대가 먼저 가서 수직 방향을 잡아가지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금 선체의 폭이 22m이기 때문에 한 30m 폭으로 양쪽에 닻을 4관이나 5관 정도 되는 닻을 소형 선박을 정체할 수 있는 정도 물속에 한 15초나 20초 내에 깔아앉을 수 있는 닻을 고정을 하고요. 중간에 줄이 라인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라인